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주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름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깊게 패인 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얼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먼저 얼굴 피부가 노화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피부 자체의 그 탄력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살짝 문질러도 주름선이 가게 되고 그 선이 점점 깊어지면서 주름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주름이 생기는 큰 원인은 네 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여주다 보니까 주름이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계속해서 그쪽을 파이게 되잖아요. 이게 자꾸 파이다 보면 점점 그게 주름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 부분은 주름이 패이면서 그 밑에 있는 근육과 피부들이 유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근육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라인이 자꾸 더 깊이 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름 자체가 그만큼 더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피부가 처지면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어떠한 주름은 있는데 그 주름 자체 위에서 피부가 내려오면서 눌러주는 현상 때문에 결국 주름이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피부와 근육이 유착이 발생하고 피부가 처지면서 위에서 눌러주는 현상, 이 네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주름이 잘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 주름이 생겼을 때 이 주름을 어떻게 치료한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주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주름이 잘 생기는지를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주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독일의 멀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름의 척도, 깊은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0부터 4단계까지 얘기해서 총 5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0일 때는 주름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4단계일 때는 주름이 매우 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름이라고 하는 게 참 특이하게, 아까 제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원인이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주름이 생긴다는 것인데,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정적 주름과 움직일 때 생기는 동적 주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얼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표정을 짓고 말하고 웃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주름이 잡히게 되는데 그걸 동적 주름이라고 하고요. 표정이 없이 무표정한 상태로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주름, 다시 말해서 이미 패여버린 주름, 이런 것들을 정적 주름이라고 얘기해요. 단계가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0단계에서 1, 2단계까지는 동적 주름만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무표정인 상태에서 완전히 약간 어떻게 보면 멍한 표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멍한 표정에서 주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내가 웃을 때 또는 표정을 지을 때 또는 무엇인가를 움직일 때, 이때 주름이 나타나는 단계가 대부분 0에서 1, 2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3, 4단계가 되면 내가 표정을 짓지 않아도 이미 주름이 펴있기 때문에 딱 봐도 주름 선이 이렇게 보이는 단계를 얘기하게 되고요. 주름이 생기는 가장 많은 부위가 이마 부위겠죠.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릴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눈이 처지면서, 눈꺼풀이 처지면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위에서 피부가 덮여 있어요. 피부가 덮여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걷어내줘야 되거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걷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걷을 수 있는 게 이마 근육이에요. 이마 근육을 눈썹을 치켜뜨게 되면 처져있던 눈꺼풀이 당겨지면서 시야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마에 주름을 많이 쓰게 돼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꾸 이마가 주름이 잡히니까 그게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마 주름이 있을 때는 항상 눈을, 처진 눈꺼풀의 처진 정도를 먼저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처럼 0단계부터 4단계까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주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이마 주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미간 주름이에요. 이 미간 주름은 정말 어려운 주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미간은 찌푸리는 주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상을 쓰는 주름이거든요. 미간 주름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항상 인상 찌푸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이런 주름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미간 주름이고요. 미간 주름은 표정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생겼을 때 단계가 0부터 4단계까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찌푸렸을 때, 한껏 내 힘을 강하게 찌푸렸을 때 주름이 생기는 거를 또 0부터 4단계까지로 두 가지 단계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실은 이거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의 상태에서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보통 2단계부터 약 4단계까지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되고 우리 그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 피부하고 밑에 있는 근육하고 서로 갖다 달라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먼저 풀어주는 방법. 여드름 흉터가 있을 때 그 밑을 먼저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뭔가를 치료해 주는데 주름도 마찬가지예요. 피부하고 근육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방법이 물로 풀어주는 게 있고 공기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먼저 풀어주고 나면 그것이 다시 또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러라든지 아니면 지방 이식이라든지 볼륨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주사를 이용해서 결국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있는 상태인 2단계에서 4단계까지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그런 박리도 필요하고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도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이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고 힘을 아무리 줘도 우리 애기들 힘을 아무리 미간 쪽에 힘을 줘도 주름이 그냥 미세하게 잡혀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 없지만 보통 2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시 말해서 미간의 근육을 굉장히 강하게 주기 시작했을 때 주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치료의 방법은 보톡스예요. 근육 자체가 움직이는 거에 힘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톡스고요. 보통 2단계에서부터 3단계, 4단계 정도까지 있을 때는 미간에 먼저 보톡스를 맞아서 그 주름을 더 깊어지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눈 밑에 주름 정도가 얼마큼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0부터 4단계까지 점점 갈수록 그 깊은 정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통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눈은 계속해서 웃을 때 표정이 많이 지어지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얼마큼 주름이 잡히냐를 따지고 있는데 실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눈 밑에 하안검이라든지 아니면 눈 밑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밑에 꺼져 있는 정도, 그리고 눈 밑에 얼마큼 주름이 잡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주름을 얘기하는데 눈 밑에 또 잔주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 밑의 주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 밑이 이렇게 볼록하게 꺼졌을 때의 주름과 그 다음에 눈 밑이 움직일 때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표정주름, 그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피부 자체에 생기는 잔주름, 이런 피부주름 세 가지 주름이 어쨌든 혼재하고 있는데 이런 혼재한 주름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고요. 아마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눈 밑 주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팔자주름이에요. 저희 주름 한다면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 바로 팔자주름이거든요. 코 옆에서 시작해서 입꼬리 정도까지 내려오는 이 주름, 한자의 팔자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팔자주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팔자주름은 0부터 4단계까지 관리를 당연히 거치고 있습니다. 보통 0단계는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잘 안 보이는 단계, 4단계는 굉장히 깊은 상태에서 주름이 보이는 건데 이것을 측정할 때는 얼굴의 표정을 완전히 짓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 깊이를 따져보는 겁니다. 수술자마다 이게 0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보통 0에서 1단계 또는 1에서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 약간 러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각각의 단계마다 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볼륨이 꺼져 있으니까 그 볼륨을 뭔가를 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라고 하는 것과 그 밑에 근육이 유착이 되기 강하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풀어주고 그 밑에다가 필러라든지 지방 이식을 많이 채워주게 되는데 대부분 저는 필러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팔자주름은 특히 특징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는 주름, 다시 말해서 앞볼 쪽에 있는 피부가 처지면서 밑에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이라든지 또는 울세라든지 인모드 같이 이런 눌러주는 힘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치료받고 그 다음에 볼륨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보통 0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까지는 대부분 필러 정도로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필러나 보톡스 이런 걸로 이용해서 많이 치료가 되는데 약 한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 단순하게 필러나 아니면 톡신 이런 걸로만 치료하기는 조금 힘들 때가 많고요. 인모드라든지 울세라든지 실리프팅과 같이 여러 가지 리프팅 장비, 다시 말해서 무게감을 눌린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4단계보다 더 심한 단계도 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동양인에서는 하진 않지만 주름을 잘라주는 주름 제거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거의 하지 않고요. 굉장히 드문 경우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볼 수 있는 게 바로 턱선에서의 처짐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노화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주름에 관련해서는 바로 입술 주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술은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주름들, 윗입술, 인중 부분에 이런 식으로 세로의 주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특징적으로 치마주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외국에서는 스모커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담배 피는 분들이 특징적으로 잘 생긴다 해서 이런 라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치마주름도 어떻게 보면 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입술 주변의 근육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으로서, 이렇게 치료할 때는 보톡스를 치료한다든지 필러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에토점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박피라든지 아니면 뭐 니들 RF라고 하는 어쨌든 모공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고, 이 입술 위에 있는 치마주름도 가만히 있을 때의 상태의 주름보다 움직이면서 생기는 주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톡신을 병합해서 이 주름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입가주름, 우리 얼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입가주름이잖아요. 입가주름도 마찬가지로 0단부터 4단계까지 바깥의 입꼬리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주름도 0부터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 이거의 가장 첫 번째 치료도 결국 뭔가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 자체가 많이 꺼져서 생기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위에서 피부가 처져서 누르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볼륨 자체가 꺼져요. 그리고 여기는 해부학적으로 원래 이 턱끝과 얼굴 쪽에 있는 발생학적으로 서로 다른 물질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만나서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주름 자체는 당연히 계속해서 더 생길 수밖에 없고, 입술 근육이 많이 움직이면서 그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입가 주름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러라든지 톡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리프팅 하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같이 병합적으로 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멀치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좀 약간 특징적인 건데, 가만히 있을 때 입꼬리 떨어져 있는 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입꼬리 좀 많이 하잖아요. 이제 0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여기에 좀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입꼬리 떨어져 있는 정도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타적으로 보면 이제 턱 밑에 있는 볼륨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도 체크습니다. 보통 지금 보면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밑에 있는 턱 볼륨이 많이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지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턱 밑에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넓은 목근이 늘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0단계부터 2단계까지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리프팅 장비들 이용해서 치료하면 도움이 되지만, 2, 3단계부터 넘어가기 시작해서는 이때부터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방을 먼저 뽑아준다든지 아니면 실리프팅을 해준다든지, 마지막으로 이어서 4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요즘 근육묶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넓은 목근에 대한 성형술로 근육묶기까지 같이 고려해서 해줘야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귀 밑에서 절개해서 당기기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각각의 단계에 맞는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에 속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으로 또 손등에도 필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드문 얘기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실은 손등에 주름이 많이 잡히면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등에 필러를 이용해서 손등의 주름을 조금 치료하기도 합니다. 지방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 효과가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 자체, 손등의 속피부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잔주름이 있을 때 이런 방법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얼굴 주름의 특징, 어떤 주름이 있고 그 주름이 깊은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얼굴에서 주름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이마, 미간, 눈가, 팔자주름, 입가주름, 치마주름, 그리고 목주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주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패여있기 때문에 뭔가 볼륨을 채워줘야 되고요. 피부하고 근육하고 서로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탄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라든지 아니면 리프팅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처져서 눌리게 되면 이 눌려 있는 것들을 아무리 뭔가를 볼륨을 채워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름이 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눌러 있는 것들을 펴줄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이 주름 치료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름은 치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름이 조금 있고 신경 쓰이는 주름이 보인다라고 그러면 먼저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꼭 상담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항상 얼굴에 보습을 잘해주면 주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